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관세법 개론하고 2차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개 다 같이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두 과목 모두가 같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걸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관세사의 주요 어떤 관세사 전체를 이제 말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너무나 이렇게 딱딱한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법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관세법을 이제 준비하실 때는 이 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치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법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과목 갔을 때는 아무래도 법이기 때문에 법은 되게 객관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주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 동일하게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암기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암기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고, 거기다가 이 법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 내용 정확도라는 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관세법을 가지고 나눠 봤을 때 저희가 1차와 2차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개론이라고 말을 쓰고요. 관세법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 여기 안에 FTA 관세특례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 FTA라고 하는 거 다들 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세법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저희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관세법은 여기 나와 있는 관세법하고 FTA 특례법하고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준비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두는 다 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치를 파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정확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을 가지고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말을 하거든요. 조세라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과세를 하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 말고도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수입을 포함해서 수출, 수입, 반송이라 부르는 통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통관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관세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과세 관련해서는 여기 나중에 보시면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 중에 일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관세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간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가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가면서 그 중에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길을 물어봤을 때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길을 가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시면 이 건물이 보일 거고 그 건물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암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접수를 해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암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찾아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법 강의를 할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강의할 때 무조건 쉽게 강의하자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강의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돕기 위한 차원으로서 예시라고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이런 거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고 이렇게 내용을 보는 것이 좀 편하고 이해가 더 잘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과목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오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제 경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딱히 없기는 하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 뭐 출제 경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딱히 없기는 한데, 2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전에는 어렵게 나온 게 있었는데 부정 출제 이슈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0년도 때 발생한 겁니다. 20년도 때 저희가 특정 학원에서 출제했던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에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부정 출제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쪽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출제했던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서류를 많이 말해봤을 때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어떤 사유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단순히 암기해서 쓰라고 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관세법에서의 특정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보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 암기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내용들을 그냥 똑같이 외워서 쓰게 만드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관세법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 모든 2차 과목들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부정출제 이슈 이후부터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도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 수준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게 있고 암기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암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암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를 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높이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를 잡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단순 암기형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강의할 때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말씀 같이 드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이렇게 패스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강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저희 관세법하고 출제 경향까지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2차 강사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관세사를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어쨌든 2차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2차라고 하는 것들은 논술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암기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답형의 어떤 내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2차 공부는 제가 봤을 때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겠죠.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몇 시간을 공부를 하시든 공부한 그 날짜, 뭐 그 날 당일이라든지 뭐 다음 날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스스로 그냥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책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백지 있죠, 백지. 그냥 빈 종이에다가 내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뭐뭐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공부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 혼자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차랑 2차랑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2차는 그게 안 되거든요. 2차는 그냥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를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차처럼 문제 푸는 건 형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공부했던 부분에서 한번 정리해봤을 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되게 상견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오늘 뭐 공부했던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온 게 있었고, 거기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뭐가 있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뭐뭐가 있었다라는 것들 생각해보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체크를 해놨었어요. 마치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것을 이렇게 따로 모으는 것처럼 내가 정리를 혼자 해봤을 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얘를 따로 집중적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또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정리가 안 됐던 이유가, 암기가 안 됐던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해는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암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법들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깨우쳐 가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뭐 강의를 다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암기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암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두 문자 방식이 있어요.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특정 내용을 외운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상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생뚱맞긴 하지만 어떤 다른 내용들을 같이 떠올려 보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비밀 유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세관 공무원, 여기 그 과세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공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동의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하거나 어떤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면 처벌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내용이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요게 앞에 3하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1절로 한번 떠올려 봤었거든요. 3.1절. 3.1 운동 하기 전에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3.1이라고 생각 떠올려 봤더니 비밀 유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예, 그렇게 한번 그 정리해 놓고 있으면 안 까먹는다는 거, 다음에 안 까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세사 준비를 하시게 되면 2차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들을 습관화 들이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하실 때도 나 나름대로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립해 나간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 그건 진리라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어떤 방법인지 간에 좋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빨리 찾아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저희도 다음 하실 분한테 바톤을 넘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다들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네,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